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74살 한 노인이 죽은 아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벌인 일이 온 마을을 뒤흔들어 놓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제 이름은 한만호, 올해 76입니다. 충청북도 화천면에 있는 화천초등학교에서 수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이 학교가 올해 말로 폐교되거든요. 학생 수가 20명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조용한 노인, 말 없는 수의 아저씨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문을 열고 운동장을 청소하고 화단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며느리 소연이와 10살 된 손녀 한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소방대원이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달빛이 화천초등학교 운동장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운동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비석은 참 초라했어요. 시멘트로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글씨도 페인트로 삐뚤삐뚤 써놓았더라고요. 무명의인의 넋을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의인, 이름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 비석 앞에 국화를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1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꽃을 놓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왜냐하면 그 비석이 제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손녀 한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밤에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별이는 제 손에 든 국화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저는 얼른 국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이미 다 봤어요. 할아버지, 그 비석이 뭐예요? 한별이가 비석 앞으로 다가가더니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무명의인의 넋을 기리며. 한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무명의인이 뭐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데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 이름이 여기 없어요? 그 순간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한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별아, 무슨 말이니? 아빠가 여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그랬는데요. 우리 아빠가 이 근처 산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왜 아빠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한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 한창수가 이곳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왜 그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왜 무명의인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적혀 있을까요? 별아,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저는 한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별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우리 아빠 이름이 여기 없어요? 13년 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아들이 순직했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소방서에서 치러줬고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슬퍼서 자세히 물어볼 여유도 없었고, 며느리 소연이도 어린 한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의실로 출근했습니다. 화천 초등학교 수의실은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에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오래된 금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금고는 제가 수의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전임 수의가 쓰던 건데 열쇠를 주면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열쇠는 있었지만 굳이 열어볼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문득 그 금고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제 아들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래된 열쇠로 금고를 열어보니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10여 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련 공문들, 예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이상한 장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화천면 산사태 피해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아들과 관련된 자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1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 죽은 그 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산사태 발생 원인, 피해 현황, 구조 작업 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구조대원 명단에 제 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소방서에서는 아들이 구조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공식 보고서에는 아들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산사태 발생 원인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흐릿하게 쓴 메모가 있었어요. 배수로 공사 부실 의혹 마이너스 재조사 필요 마이너스 한창수 대원 증언 필요. 한창수.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배수로 공사 부실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때 금고 맨 밑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한창수 마이너스 개인 녹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아들 목소리일까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테이프를 넣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1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창수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후일 거예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3년 전 그대로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화천면 산사태와 관련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예요. 인재라고요? 저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고의로요. 자재비를 아끼려고 시방서와 다른 재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실 공사에 군청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검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하자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협박이라니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이 산사태로 7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분들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어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는 마을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소연아, 너 창수 일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더 있니? 소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테이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연이는 테이프를 들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이게 정말 창수 오빠 목소리 맞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는 안 했을까요? 아마 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그때 한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울상이었어요. 별아,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오늘 애들이 또 저한테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저희 아빠가 정말 영웅이 맞냐고, 그냥 사고로 죽은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가짜 영웅 가족이라고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소리를 듣게 하다니요. 별아,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마. 내 아빠는 정말 영웅이셔. 하지만 한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아빠가 정말 뭘 한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3년 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천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13년 전 산사태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요? 화천면 산사태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소방대원 명단과 사고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해당 자료가 시스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한참 후에 직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기 자료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 같습니다. 폐기요? 겨우 13년 전 자료를 폐기했다고요? 네, 규정상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실에서 찾은 자료들을 들고 다시 군청으로 갔어요.
이 자료들을 확인해 주세요. 13년 전 산사태가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직원이 자료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화천초등학교 수의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쯤 기다린 후 담당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연락처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군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직접 찾아가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담당자는 냉담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져오신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13년이 지난 일이라 재조사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 이렇게 묻혀버리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제가 군청에 자료를 가져간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영감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래? 옛날 일을 자꾸 들춰내고 있다던데. 손자도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 받는다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한별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와보니 한별이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별아,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때문에 애들이 저한테 더 심하게 그래요. 아빠 일로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우리 가족이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다고요. 한별이의 눈물을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소연아, 창수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지 않니?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맡고 있는데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박지용 기자였어요. 예전에 화천초등학교 폐교 기사를 쓰러 왔을 때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박지용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박지용 기자는 젊은 친구였어요. 38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화천면 읍내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들의 테이프와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용 기자는 테이프를 들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제보네요. 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공개할 방법이요.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시면 안 될까요? 박지용 기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신문사도 여러 제약이 있어요. 특히 군청이나 지역 유지들과 관련된 기사는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왜요? 광고나 후원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신문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사가
권력에 맞서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기자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한별이가 학교에서 점점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혼자 앉게 하고, 체육 시간에는 팀에서 제외시키고, 심지어 교실에서도 따돌리더라고요. 급기야 한별이의 책상에 낙서까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빠의 딸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별이 할아버님, 혹시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별이 아버지 일로요. 소문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한별이를 놀리고 있거든요. 그날 밤 한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전학 가면 안 돼요? 왜?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계속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한별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손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소연이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군청에서 우리 가게에 위생 점검을 나온다고 해요. 위생 점검? 네,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내일 나온대요.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분식집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위생 점검이라니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다음날 정말로 군청 직원들이 소연이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아니라 아예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 김치 냉장고 온도가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점검했는데 정상이었어요. 다시 재보니까 이상하네요. 그리고 여기 바닥도 물기가 있고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결국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마을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한창순의 분식집에서 위생 문제가 있었다더라. 역시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었나 봐. 소연이는 그날 밤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그만해요. 이러다가 가게까지 망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무명의인 비석 앞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창수야,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지용 기자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기자님, 이런 밤에 무슨 일로? 중요한 발견이 있어서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지용 기자가 들고 온 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13년 전 다른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화천면 산사태, 부실공사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제 아들이 남긴 증언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누구죠? 김영호라는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갑자기 압력이 들어와서 더 이상 취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압력이요? 신문사 사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해요. 더 이상 그 기사를 쓰면 광고를 모두 끊겠다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김영호 기자가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당시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고요. 내부 고발자요? 네, 소방서 내부에서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한창수 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내부 고발자였던 건가요? 기자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다른 자료는 더 없나요? 글쎄요. 수의실 금고에서 나온 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의실로 가서 금고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산사태 현장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배수로 공사 현장 사진이었는데 시방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USB를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를 재생해 보니 제 아들과 누군가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창수야,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대장님, 이건 명백한 부정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너도 공무원이니까 알겠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진실을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창수야, 네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니 제 아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대장님, 전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녹음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박지용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기자님, 중요한 자료를 또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지용 기자가 달려와서 USB 파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나서 기자는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정말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녹음의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해야 해요. 목소리로는 알 수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방서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지용 기자의 휴대폰이었어요. 네, 박지용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끊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문사에서 급히 오라고 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가보세요. 나중에 연락 주시고요. 박지용 기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수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박지용 기자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법적 문제요? 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광고주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 또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언론도 무력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포기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세력과 싸워요? 하지만 창수의 마지막 부탁을. 아버님, 오빠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소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가족들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별아? 할아버지, 저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애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별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아, 세상에는 옳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다. 그럼 우리 아빠도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가 꼭 우리 아빠를 위해 싸워주세요. 저도 도와줄게요. 한별이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보기로 한 거예요. 군청에 다시 찾아가서 군수를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쉽게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계속 요청한 끝에 면담 시간을 잡을 수 있었어요. 군수실에 들어가니 유서진 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살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13년 전 화천면 산사태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 또 하시는군요. 이미 담당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들었는데요. 검토가 아니라 무시했죠.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그때 일은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요? 7명이 죽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르신, 조용히 하시죠.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진실을 숨기는 건 괜찮나요? 증거를 가져오셨다면 정식으로 제출하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서요. 이미 제출했는데 묵살하셨잖아요. 그건 신빙성이 부족해서입니다.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유서진 군수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노창무라는 사람 아시나요? 갑자기 군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그 사람 얘기를 하시죠? 13년 전 배수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예요. 부실 공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요. 그런 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뭐죠? 저는 준비해간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노창무가 시방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진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건가요?
제 아들이 남긴 자료입니다. 군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어르신, 이런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확인해 보죠. 저는 군수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소연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을 모아 볼게요. 가게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거든요. 소연아, 그럴 수는 없어. 그 돈은 별이 교육비로 써야 할 돈이잖니. 괜찮아요. 별이도 동의했어요. 우리 아빠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정말 고마웠지만 그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한별이가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림을? 네, 우리 아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한별이의 아이디어가 괜찮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그림이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별이는 며칠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진실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아이 나름대로 표현했어요. 그림이 완성되자 소연이가 SNS에 올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봤지만 점점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한만호 씨 맞으시나요? 저는 KBC 방송국 탐사보도팀 이민정 기자입니다. 방송국 기자요? 네, 인터넷에서 손녀분이 올린 그림을 봤거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요? 이민정 기자는 다음 날 바로 화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할아버지,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증거들, 군청의 무시, 그리고 계속되는 압력까지요. 이민정 기자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제보네요. 방송에 내보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방송에 나가려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하거든요. 어떤 증거요?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혹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아들의 동료들이야 있겠지만 말해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도해 볼까요? 이민정 기자와 함께 옛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난 김영수라는 분이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창수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하다고 했나요? 배수로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어요. 보고서를 조작하라고요? 네, 자연재해로 결론 내리라고 했다나 봐요. 김영수 씨의 증언까지 확보하자 이민정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방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방송 예고가 나갔습니다. 묻힌 진실, 13년 만에 증언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방송 예고가 나간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연이 분식집에 또다시 위생 점검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롭게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화천 초등학교 교장이 찾아온 거예요. 한수희님, 혹시 요즘 방송 인터뷰를 하셨다던데요? 네, 했습니다. 그런 일로 학교 이름이 나가면 곤란해요. 폐교를 앞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은 소문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좋지 않은 소문인가요? 아무튼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방송이 나가기 하루 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정 기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방송이 연기될 것 같아요. 왜요? 윗선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또 같은 이유였습니다. 결국 방송도 막힌 건가요? 하지만 이민정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공개 방송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개 방송이요? 네,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막을 수 없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려서 공개 설명회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공개 설명회 계획이 알려지자 더 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별이가 학교에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급식도 혼자 먹게 하고 아예 말을 걸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소연이 분식집에는 손님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해요. 소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가요?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한별이가 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정말 영웅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별아, 하지만 너까지 힘들어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한별이의 말에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끝까지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공개 설명회 하루 전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만호 씨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남자들은 자신들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일 설명회는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만 말할 건데요. 사실이라고 해도 증명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다음 날 드디어 공개 설명회 날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민정 기자도 와 있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설명회가 시작되자
저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녹음, 사진들, 그리고 증언들까지요. 주민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13년 전 산사태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명회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서진 군수와 노창무가 들어온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서진 군수가 앞으로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에요. 근거가 없다고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때 노창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배수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입니다. 모든 공사는 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진행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설명회가 논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민들도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박지용 기자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군청 내부 회계 자료입니다. 노창무 씨 업체에서 군청 관계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기록이 있어요.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서진 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상적인 후원금입니다. 불법적인 건 없어요. 후원금이 공사 계약 직후에 지급된 건 우연일까요? 박지용 기자의 반박에 노창무가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민정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소방서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창수 대원이 있었고요.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유서진 군수와 노창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단순한 학교 수의가 아닙니다. 제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과 경력증명서였어요. 저는 30년간 국가재난관리본부에서 일했습니다. 재난현장 지휘관이었어요.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대전 지하철 화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훈장과 감사장들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부에서 받은 표창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의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들이 죽은 후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재난을 만든다는 걸요.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아들이 마지막에 남긴 음성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이 말을 남깁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버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유서진 군수와 노창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조용히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이민정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전국 방송에 이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묻혀 있을 수 있느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난리였어요.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진 군수와 노창무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제 아들 한창수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정부에서 순직 공무원 추서를 해줬고 마을에 추모비도 세워줬어요. 무명의인 비석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의인 한창수를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이었어요. 한별이는 이제 학교에서 떳떳하게 다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러워해요. 영웅의 딸이라고요. 소연이 분식집에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화천초등학교 수위로 돌아왔습니다. 폐교가 취소됐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화천면이 유명해지면서 도시에서 이사오는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희 선생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별이와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다시 한창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떳떳한 비석이 서 있었어요. 창수야,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바람이 불어와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비석 앞에 국화를 놓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인사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학교 벽에 그려진 큰 벽화였어요. 소방관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한별이가 쓴 글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영웅입니다. 그 글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오랜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소연이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놨었습니다. 아버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드디어 창수의 명예를 회복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다. 소연이와 한별이가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며칠 후 박지용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끝났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 이제부터는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의무였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그냥 평범한 수위로 살 거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키는 일 말이야. 몇 달 후 화천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한만호 수위님,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가 살아났어요.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셨어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시네요. 그날 오후 한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냥 할 일을 한 거야.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별아, 용감함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네, 알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분식집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다들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아버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혼자서 해내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가 있었잖아. 그리고 창수도 함께 있었고. 아, 그런 의미였구나.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든 것 같았어요. 꿈에서 아들 창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창수야. 아빠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꿈에서 깨어보니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들이요. 화천 초등학교 수의실에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창 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평화로운 소리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 한창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창수야,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 내 이름을 되찾아줬어. 이제 넌 정말 영웅이야. 그리고 아빠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오늘도 화천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 가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일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승리하거든요. 감사합니다.